TV가 영화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종합촬영소는 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월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에서 녹색 시료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 색깔이 변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을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 5일, 도 전역에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 전역 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훌쩍 넘기며 본격적인 봄을 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5일 하루 중단됐던 원주 지역 학교 급식이 8일부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5일, 도 전역에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강릉 낮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 사이 영동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는 등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연못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연못 속 물고기는 활동을 시작했고 다시 가동된 분수도 싱그러운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어린 새싹은 녹은 땅을 뚫고 올라와 생기를 더하고 봄의 전령사 목련의 꽃망울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 5일, 도 전역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불었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4도, 강릉은 17도까지 오르며 본격적으로 봄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 전역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씨를 넘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영동 지역에는 봄을 시샘하는 눈이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의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일 새벽부터 찬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산지에는 눈이 오겠고 동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눈으로 바뀌면서 쌓이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강원 영동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이 되어 태백을 제외한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6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내린 눈으로 약해진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가들은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한류 열풍 속에 국내 영화 산업이 확장되고 지자체들은 관광 홍보 효과 등을 위해 앞다투며 영화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화 특별시 도약을 선포한 춘천시도 대규모 영화 촬영소를 조성하는 등 영화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첫 삽은 뜨지도 못했고 관련 인프라 확대로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영화 특별시를 선포한 춘천시, 미래의 동력으로 영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단히 영화 종합촬영소 건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화 제작의 메카였던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문을 닫고 중국에서 3천억 원의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사업은 호기롭게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고 IC 이동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개발을 하려면 이제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좀 더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투자자가 대단히 이민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국도비와 자체 예산으로 100억 원을 확보해 스튜디오 2개 동으로 구성된 촬영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지는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 일대로 정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영화 촬영소 예정 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자풀만 무성합니다. 영화 촬영소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한 겁니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빨라야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부지 선정을 비롯한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르면 내년 3월쯤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 효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도 영화 촬영소 조성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영화 산업 구도도 변했습니다.
국내 유명 건설 기업이 폐쇄됐던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문화 공간을 더해 확장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파주와 이천 등에도 크고 작은 영화 촬영소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1순위가 당연히 서울에 제일 가까운데 먼저 이렇게 뽑아가는데 남양주도 있고 이제 당연히 파주도 있는데 이제 춘천까지도 한 3순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배우들도 춘천 정도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거를 버릴 이유가 없는데 없으니까 못 온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춘천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막 들었는데 또 그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춘천시는 영화 특별시로 거듭나겠다며 지난 2019년 영화를 유치하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위원회와 지원센터까지 만들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영월에 추진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 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매립장이 들어서기로 한 예정 부지 인근 하천에서 녹색 시료가 흘러나와 또다시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을 우려하며 사업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 서강의 지류인 쌍용천입니다. 물 색깔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형광빛의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물이 흘러나온 곳은 바로 하천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인 폐광산 부지입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파란 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에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만드는데 그 동공이 많이 있어서 그 동공에서 쌍용총으로 오염물질이 나갈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실험을 하는 동안에 그 물질이 나갔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지난 1일 오후부터 흘러나온 시료는 하루를 지나 다음날 정오까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녹색물이 흘러나온 곳입니다. 지금은 본래의 색깔을 되찾았는데요. 하천 색깔이 녹색으로 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같은 장소에서 시료가 쌍용천으로 유입되면서 영월군 등 관련 기관이 수질 오염 여부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바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매립장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이번 상황처럼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위험한 침술수로 인해서 주민의 어떤 그 건강과 위생이 위험한 어떤 담보물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습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청정영월의 이미지가 매립장으로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업체 측은 집안 안정성을 확보하고 차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료 추적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적자 시험은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예정 부지 인근의 땅속 물기를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해당 결과를 반영해서 더욱 안전하고 완벽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한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가운데 이번에 하천에 녹색 시료가 흘러들어온 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는 8일부터 동해안권 코로나19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릉과 동해, 속초 등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검사 수요가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에 도는 강릉시 사천면 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 지원에 강원 영동 감염병 진단 TF팀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지역 의료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전담팀 설치로 검체 이송 시간이 크게 단축돼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산 조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일 하루 중단됐던 원주 지역 학교 급식이 8일부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원주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 차량 운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5일 하루 원주 지역 유치원과 학교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센터 내 모든 배송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배송 중지 명령을 내리고 33명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 주 월요일인 8일부터 학교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반대해온 시민사회 단체들이 도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가 레고랜드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자 고발 등에 대해서도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은 도의회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역할을 하지 않기로 한 공식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대위는 자체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이 5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은 지난 1999년 창단한 강릉시청 축구단을 승계해 대한축구협회 K3 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또 민간 주도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유소년 축구단 등 축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구축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 사업 중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0곳을 선정해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공기정화 장치와 에어커튼, 공공 와이파이 등이 설치됩니다. 양양군이 1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국민과 사업장을 둔 법인, 기업이고 비용은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32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2년 이내 추가 신청이 제한되고 지원을 받아 구매한 차량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조성 중인 남춘천 산업단지가 오는 7월 준공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511억 원을 투입해 광판리 일대 26만 7천여 제곱미터의 바이오 산업 관련 특화 단지로 조성 중인 남춘천 산업단지 공정률이 96%로 이르면 7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61.5%를 보이고 있고 바이오 관련 등 12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강원교육발전연구소가 출범합니다. 사단법인 강원교육발전연구소는 5일 춘천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민성숙 전 강원도 문화예술특보를 초대 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학력 저하 논란이 이어져 온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고교 평준화 문제 등 교육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현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이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38가구에 2억 3,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와 입원 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해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한국광업협회가 5일 농업 분야 광산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광산 유휴자원인 지하 채굴 공간이 농산물을 저장하고 재배하는 스마트팜 등으로 연계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활용 대상지 조사와 검토, 제도 개선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폭설로 철원 지역에서만 18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철원군은 지난 폭설로 107개 농가 13만 9천 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모두 17억 9,1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가 97개 농가에서 10만 8천 제곱미터, 인삼시설 9개 농가 3만 제곱미터, 축산시설 1개 농가 210제곱미터 등입니다. 철원군은 피해 접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응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